지금 괜찮으세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금세 뜨거워졌다. 마치 지난 몇 년의 공허함을 서로의 입술로 지우려는 듯이. 저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당신 거기 커지는 거 빨리 넣어줘요. 너무 좋아. 손끝이 등허리를 스치고 움직임은 격해졌다. 숨소리가 짙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선은 무너져 내렸다. 혼자 산다는 건 생각보다 자유롭고 생각보다 외로웠다. 이혼한 지 3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단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 남겨진 조용함과 혼잣말에 조금씩 무뎌졌을 뿐이다. 47살, 나는 혼자 살기엔 꽤 괜찮은 여자다. 자영업을 하며 열심히 일했고 재산도 나름 모았고 어떤 날은 참 혼자서도 괜찮다 느끼며 지내왔다. 그래서 이사를 결심했다. 조금 더 좋은 동네, 조금 더 넓은 공간, 그리고 밤이면 한강의 불빛이 은은히 들어오는 창. 그 아파트 17층. 그게 내 세보금자리다. 엘리베이터는 단세대. 출근 시간엔 분주하지만 나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에겐 이따금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이 되곤 한다. 그날도 그랬다. 한 손엔 장을 보고 온 봉투, 다른 손엔 집 열쇠를 든 채 나는 익숙해지려는 듯 17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때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가 잠시만요 하며 손을 집어넣었다. 그 남자였다. 낯설지 않은 얼굴. 아, 맞다. 이사 온 첫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치듯 인사했던 사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바로 위층 사시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약간 구수하면서도 묘하게 젠틀한 그 말투.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몇 층이세요? 16층이요. 나는 무심한 척 그 층 버튼도 함께 눌러줬다. 그는 내 손끝을 슬쩍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엘리베이터도 잡아주시고 저희 집 층수까지 눌러주셨으니 식사라도 보답해야겠는걸요? 나는 순간 당황해 웃기만 했다. 네, 농담입니다. 그가 장난스레 웃자 나도 따라 웃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번 놓치면 기다리는 게 보통 아쉬운 게 아니라서요. 그 말에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던 건 착각이었을까?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16층에 도착했고 그는 문이 열리기 직전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입꼬리를 꼭 깨물었다. 이상하게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졌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남아 맴돌았다.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던 날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무심코 복도 끝을 바라보곤 했다. 혹시 그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일까 싶어서. 아니, 사실 그런 척하면서 보고 싶어서. 참 우습다. 고작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자꾸 맴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 말투가 자꾸 귀에 맴돈다. 심지어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보답하세요. 밥 한 번 사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혼자 피식 웃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린 자주 마주쳤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고 시간이 엇갈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내가 타고 있으면 그가 타고 들어왔고 그가 타고 있으면 내가 열리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아, 또 뵙네요. 그러게요. 그 짧은 말에도 묘한 기류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그도 나도 조심스러웠고 그저 목례나 짧은 인사만 오갔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다. 그가 나를 기다리는 걸까? 아니야,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겠지. 어느 날은 그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날이었다.
나는 빈손으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가 나를 보고 살짝 우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없이 내 옆에 섰다. 같이 가시죠. 말은 짧았지만 그날 우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의 향기를 느꼈다. 은은한 비누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 집 앞에 도착하고 나서 그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어제 그 밤 말입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진짜 사드려야 할까 봐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또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짧고 항상 여운이 길었다. 그날따라 하루가 길었다. 생각보다 일이 많았고 고객 하나는 괜한 트집을 잡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싫어져 그냥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마트에 들러 대충 장을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유리문에 비쳤다. 괜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이게 뭐라고. 내가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느렸다. 문이 열렸고 나는 17층 버튼을 눌렀다. 조용히 문이 닫히려던 그 순간. 잠시만요. 낯익은 목소리. 익숙한 걸음소리. 그 남자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16층 버튼까지 같이 눌러줬다. 그는 한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숨을 약간 몰아쉬며 나를 바라봤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집 층수까지 눌러주셨네요. 그 말투 여전했다. 뭔가 친근하고 묘하게 설레는 말투. 네, 안녕하세요. 나는 짧게 인사했고 그도 웃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다. 그 특유의 긴장된 침묵. 똑같은 공간, 똑같은 거리인데 왠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엘리베이터도 잡아주시고 저희 집 층수도 눌러주셨으니. 그리고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식사라도 보답해야겠는걸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농담이겠지. 그 사람 스타일상 그럴 거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다. 보답하세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밥 한 번 사주시면 되겠네요.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멈췄다. 마치 시간을 잠깐 놓친 듯한 눈빛.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뵙죠. 그가 가볍게 인사했고 곧 띵하고 16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고 그는 쇼핑백을 살짝 들어 보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문이 닫히는 동안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문은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갔다. 미쳤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사람의 미소가 계속 떠오르는 밤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17층 버튼을 멍하니 바라봤다. 방금 내가 먼저 밥을 사달라고 했던가? 그건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또 뵙조라고 말하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내 가슴은 어딘가 뜨겁고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랐다. 혼자 마시는 건 익숙한데 오늘은 그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그런 상상을 했다. 사람이란 참 간사하다. 몇 번 마주쳤을 뿐인 남자에게 이렇게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 않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피하는 걸까? 그의 빈자리가 자꾸만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만난 그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가 안에 서 있었다. 어색한 듯 놀란 듯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17층을 그는 16층을 눌렀고 침묵이 흘렀다. 그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말했다. 가족들이 다 처가에 놀러 갔네요. 날이 좋아서 휴가들 가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원. 나는 그의 말에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그가 말한 가족들이 누구인지, 그 집에 지금 혼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아슬아슬하게 생각을 멈췄다. 엘리베이터가 16층에 도착했다. 그가 내릴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도 내리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날 밥 사기로 한 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제가 만들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지금 진심이다. 좋아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1601호입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섰다. 그 문이 열렸고 낯선 공간에 온기가 스며들어왔다. 1601호.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스쳤다. 그의 셔츠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향. 그 향기가 집 안전체에 퍼져 있었다. 어지러우시죠? 급하게 정리하느라. 그가 민망한 듯 말하며 실내화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깔끔한 집이었다. 아내분은 처가에 가셨나 봐요? 아이들도 같이. 내가 무심코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다. 예. 아이들하고 애들 엄마는 처가에 휴가차 놀러 갔어요. 그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에 올렸다. 간단한 반찬과 구운 고기 몇 점, 그리고 한 병의 와인.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성의는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괜찮은 식사인데요? 나도 웃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왠지 편안했다.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다. 혼자 드시는 날 많으시죠?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웃었다. 처음엔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유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도 당신처럼 외롭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와인을 한 잔 더 권했고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잔을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소파에 앉아 마주본 우리는 그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말한 혼자라는 단어가 어쩌면 나에게 보낸 신호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지금 혼자입니다. 당신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 신호를 내가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도 나처럼 매일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상상해왔던 걸까?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두려워졌다. 혹시 내 마음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 동안 마주치지 않았다. 1601호의 조명이 켜진 걸 보면 그는 분명 집에 있었고 나도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둘 다 서로의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날 밤이 남긴 무언가가 조용히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혼자서 식사하는 날이 많으시죠? 그가 그날 말했던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며칠 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그를 마주쳤다. 나는 순간 고개를 숙였고 그도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다. 17층이시죠? 그가 먼저 말했다. 네. 짧게 대답했다. 그는 16층 버튼을 눌렀고 나는 17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다. 조용했다. 익숙한 침묵.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 침묵은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입을 열었다. 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봤다. 띵! 16층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보았다. 그런데 황급히 손으로 아래를 가리는 모습. 나는 그 순간 고개를 질끈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16층에 내렸다. 그도 놀란 듯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내가 옆에 서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었다. 그가 물었다. 뭐 찾으셨어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같이 내리고 싶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밥 사기로 한 거 한 번 더 해주실래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요리 말고 와인까지 제대로 준비해도 될까요? 심장이 뛴다. 그 사람의 말 하나, 눈빛 하나에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좀 천천히 드셔도 돼요. 그리고 1601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가까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집 문이 열리고 나는 두 번째로 1601호에 발을 들였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았다. 조명은 여전히 은은했고 향도 똑같았지만 분위기가 전과는 전혀 달랐다. 이번엔 식탁 대신 작은 바 테이블 위에 와인이 놓여 있었고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메뉴가 좀 더 나을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난번에도 괜찮았는데요. 나는 그 말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났다. 우리 사이엔 확실히 무언가가 생겨 있었다. 이름 모를 감정 혹은 흐름. 자연스럽게 천천히 서로를 향해 가는.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엔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비쳐 흔들렸다. 와인도 좋고 조명도 좋은데 이 공간이 제일 따뜻하네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잔을 들어 부딪혀 주었다. 짠!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쌌고 그 손이 천천히 팔을 타고 올라왔다. 가볍게 조심스럽게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그가 속삭였다. 지금 돌아가셔야 하나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고 나는 숨을 멈췄다. 잠시 후 그 입맞춤은 이마에서 볼을 거쳐 입술에 닿았다. 조용한 집안, 들리는 건 숨소리뿐이었다.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질 거란 걸 알면서도 그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혼자였던 지난 몇 년보다 훨씬 생생하게 느껴졌기에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조심스레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망설였던 건 혹시나 이 감정이 허상일까 두려워서였고 주저했던 건 이미 지나온 나이와 시간들이 다시 상처로 돌아올까 무서워서였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온몸이 그의 체온 속에 파묻히는 이 순간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소파에 앉은 자세는 어느새 흐트러져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그의 어깨에 묻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렸다. 지금 괜찮으세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금세 뜨거워졌다. 마치 지난 몇 년의 공허함을 서로의 입술로 지우려는 듯이 옷깃이 어깨에서 미끄러지고 손끝이 등허리를 스치고 숨소리가 짙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선은 무너져 내렸다. 소파 위 그의 팔 안에 안긴 채
나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엔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물 위로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런 밤 참 오랜만이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 하나로 내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격정적이지도 서툴지도 않은 나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하고 단단한 연결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의 품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로 잠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내일이 오면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봐 줄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지 않았다. 그의 거실, 그의 향기, 그리고 소파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내 옆엔 그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머리가 약간 멍했고 어깨에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의 손길이었다. 부엌 쪽에서 잔잔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났다. 그가 있었다. 집안일을 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익숙한 뒷모습.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말없이 그의 등에 기대고 싶을 만큼 따뜻한 풍경이었다. 그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엌으로 다가갔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말이죠. 이런 아침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모든 감정을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나가셔야겠죠? 그게 좋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가 현관 앞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신발을 신으며 나는 괜히 이런 말을 꺼냈다.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복도에서 눈 마주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낯설지 않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다.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뒷목을 만졌다. 그의 손이 스쳤던 자리. 거기엔 아직도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쌀쌀한 봄비처럼 내 기분도 어딘가 서늘했다. 간단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안엔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단호박과 연어가 들어 있었다.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며칠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무심한 표정으로 17층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리고 16층 버튼을 누르는데 머리가 단정히 묶인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두 사람은 16층에 내렸고 나는 문이 닫히기 전 순간적으로 보았다. 1602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모습. 그 아이가 그와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도 보내지 않았다.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나는 밤새 뒤척였다. 모르고 있었던 일도 아니다. 처가에 휴가를 갔다고 말했고, 하지만 왜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걸까? 모든 순간 그 남자만 보였다. 다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다. 혹시 그날 우리가 나눈 뜨거운 밤도 그의 외로움 속에 만들어진 작은 틈이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의 눈빛은 분명히 진심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칠째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서로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 버튼을 누르는 손끝, 잠깐 스치는 시선마저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려는 마음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 괜찮아. 처음부터 기대한 거 아니었어.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그를 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 괜찮으시다면 같이 올라가시겠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 옆에 조용히 섰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올라갔다. 16층 문이 열렸지만 그는 내리지 않았다. 대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지금 뭐죠? 그 질문은 한동안 내 마음속을 떠돌던 말이었다. 우린 뭐였을까? 그날 밤의 뜨거움, 외로움을 잠시 묻은 위로,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미안함도 간절함도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17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고 나는 조용히 내리려 했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그러면 안 될까요? 그날처럼 당신과 같이 있는 거요. 아내가 말하더군요. 17층 여자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고.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그 말에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가슴을 눌렀다. 그의 진심이 가볍지 않다는 걸 느꼈고 내 마음도 이미 그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아무 연락도 아무 마주침도 없이 서로 약속한 건 없었지만 우린 알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그가 먼저 와 있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연스럽게 나란히 섰다. 문이 열렸고 나는 17층을 그는 16층을 눌러야 하는 순간 그가 먼저 17층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를 바라봤고 그는 웃었다. 오늘은 좀 올라가 보고 싶어서요. 익숙한 농담 같은 말투.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었다. 이제 16층에 가는 건 어렵겠네요. 이제는 나도 장난처럼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바라봤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지는 마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렸지만 우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어디로 향하든 서로의 눈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날 나는 그와 함께 17층에 내렸다. 커피 한 잔, 대화 몇 마디, 그리고 긴 침묵.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는 그 흔한 질문조차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내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조심스러웠고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일도 이 손을 잡고 같은 버튼을 누를 수도 있다. 우린 모른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계속 이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오늘도 위로, 아래로 움직인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층에서 내리게 될 것이다.